자, 바로 설명을 들어갈게요. 코일 관련된 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행 갔다 오느라 최근에 이제 변동사항이 있었죠. 웹 모네타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가장 최근 소식은 IBM 관련 건입니다. IBM 관련 건인데 이 기사부터 볼까요? 이 기사는 제가 대충 봤는데 이 기사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기사 같아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좋은 기사의 적절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적절한 좋은 기사에 보면은 제목은 이거예요. 스텔라 파트너의 IBM이 이제 리플사 같이 일해왔던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1월 27일 뉴스인데 오후에 이제 XRP 커뮤니티에 이 제가 다렌이라고 부르는 요 사람이 자료를 잘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사람 거 보실 때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이 사람이 약간 과장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기대하는 거를 현실에 섞는 타입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XRP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기대감을 본인이 찾은 자료에 이제 적용하는 성향이 짙은 분이라 이 사람이 의견 주는 거는 약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부연을 설명드려서 말씀드렸죠. 그거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자료는 잘 찾아요. 시간을 공들여서 자료는 잘 찾고 정말 수고가 많은 분이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트윗으로 보시는 것처럼 IBM이 이제 리플사 일해왔다는 거를 찾았어요. 아티클을 찾은 건 괜찮은데 보면은 이제 이 기사가 왜 제가 좋은 예라고 말씀드리냐면 되게 객관적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라고 이제 단서를 달면 이게 얘기하죠. 좀 확실히 하고 싶다. 클리어파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하고 싶다. 왜냐면 이 PDF가 2016년 자료라는 거죠. 2016년이면 언제죠? 리플사가 리플 게이트웨이로 그러니까 현재 방식이 아니라 은행한테 퍼블릭 레저에 들어와서 은행이 직접 게이트웨이 만들어서 같이 XRP 레저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던 시점이에요.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2016년이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아티클은 아무래도 현재 벌써 2019년 1월이 됐는데 리플사 여전히 이제 그때 취지야, 그때 방향성과 그때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이제 언급은 안 돼요. 아티클에 같이 일을 했다지만 이게 콜라보레이션인지 MOU인지 아니면 파트너십인지 아니면 커스터머 계약인지 뭔지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뭔가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함께 일을 했다 정도로 하면 써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인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예죠. 자, 그래서 요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이 다렌이라는 사람이 1시간 전에 또 찾았어요. 또 찾았는데 이번에 IBM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티클 찾은 게. 이 IBM 보이시죠? IBM 공식 사이트 ibm.com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있는 자료인데 로딩이 좀 길어지네요. 로딩이 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로딩하죠. 이 사람이 캡처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보면은 이 아래도 왼쪽 아래 써있죠. IBM 코퍼레이션이라고 2017년이고 페이지 10 저 PDF의 페이지 10에 이게 적혀 있습니다. IBM 블록체인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오픈돼 있다. 예를 들면 리플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BM이 쓰는 블록체인이 뭡니까? IBM 쓰는 거 하이퍼레저입니다. 하이퍼레저 오픈소스죠. 그리고 그 안에 인터오퍼빌리티 그러니까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플사도 지금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아니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퀼트. 그죠? 이거 기반은 ILP 기반입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이기종 플랫폼과의 상호 호환성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리플사가 참여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도 적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리플이라고 돼 있는데 막 XRP 레저로 바로 연관 지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XRP 레저 하이퍼 레저 패브릭과는 상호 호환성이 없어요. 둘은 이기종이기 때문에 연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ILP. 그게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죠. 이 그림. 네. BFT는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바로 그 리플사 컨센서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예, 그게 적혀 있고, 이거 이제 컨센서스 방식이에요. POW와 지분증명 POS. 이따가 POS 얘기 좀 많이 할 건데, 예,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두 개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컨센서스 방식이 적혀 있죠. 예,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봤을 때 지금 위에가 IBM 블록체인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ILP, 바로 하이퍼레저 킬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일해왔다는 게 지금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제 하이퍼 레저 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가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저희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바로 IBM의 솔루션이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라고 저희가 많이 봤었죠. 거기에 작동 방식에 관련된 공식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도 같이 저랑 많이 봤었는데, 그 영상에는 스텔라 프로토콜, 바로 스텔라 네트워크를 쓰지만 그 안에서 세르먼트를 담당하는 건 두 가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뭐였죠? CBDC와 디지털 에셋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에셋이라는 게 거기에 스텔라 루멘이라고 적혀 있진 않았습니다. 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XRP도. 자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지금 보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IBM이 모르겠어요.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데, 지금 스텔라와 파트너십 맺은 게 내용이 지금까지 확인된 방금 설명드린 자료만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은 세르먼트로 공정적으로 쓴다는 파트너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도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XRP도 세르먼트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IBM 솔루션에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내용이 리프사와 완벽한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가면 김칫국입니다. 이거는 심하게 김칫국이에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 힘들고 앞으로도 보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게, IBM은 스테이블 코인인 CBDC 만세를 외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네는 중앙은행들이 그냥 CBDC를 쓰기를 원해요.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본인들은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아까 말씀드린 월드와이어 그 솔루션에 세르먼트 뭐라고요? CBDC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M 거는. 그리고 저 이 그림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거? 이 그림 보면서 저는 너무 웃겼는데, 이거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요 사람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요 사람 보세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기가 바퀴에다가 걸어요. 들고 있는 봉을. 그럼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지금처럼.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넘어져 놓고서는 fucking 갈링하우스라고 얘기하죠.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리플 CEO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짤이 왜 나왔냐면은, 잠깐 동영상을 살짝 봐야 되는데, 넘어갔나? 요거죠. 뭐냐면은 그 다보스, 스위스에서 있었던 다보스 그 포럼에서, 잠깐 볼게요. We're decentralized. 지금 보면은 뭐 이거 보이시죠? 요 사람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쪽 사람이고, 이 싸가지 없는 대머리는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예요. 굉장히 싸가지 없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리플 CEO고, 이 사람 진행자입니다.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사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내용 얘기해요.
그냥 동영상 안 보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보면은 진행자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리프 CEO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묻고 싶은데, 니네가 리프사 얘기하는 거죠. 리프사가 거의 60%에 달하는 그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화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 할 얘기가 있느냐, 할 얘기가 있다면 해달라라는 이제 말을 이제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리프 CEO가 이제 그 답변을 하죠. 어떻게 답변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분증명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했냐면, 리프사가 XRP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첫 번째로 리프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분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분증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바로 블록체인 안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이제 맞는 트랜잭션이고 어떤 게 조작된 건지를 이제 구분할 때 쓰는 방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컨센서스 합의라고 부르는데, 지분증명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거를 쓰는 데가 바로 이오스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약간 간접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스테이크 홀더라고 부르는데,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개개인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죠. 그래서 이오스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라고 부르죠? 그 주체들을? 그 블록이라고 부르나요? 블록 대신 생산해주는 양반들 그거. 뭐죠? 이름 뭐지? 한 20개인가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주체 이름은 모르겠네요. 엔티티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튼 그런 주체들을 통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형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사하는 방식인데, 이더리움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조셉 루빈 공동 창업자 여기 있죠.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리프 CEO가 이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합의를 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네이티브 에셋인 예를 들면 이오스라던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리프 CEO가 얘기하는 거는 XRP는 아니라는 거죠. XRP는 지분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프사가 많이 들고 있어도 블록체인 안에서 컨센서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듣고 얘가 빡쳤을 거예요. 물론 리프 CEO는 공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본인이 뜨끔해서 빡쳤겠죠. 자, 일단은 리프 CEO 얘기부터 다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에스크로에 다 묶어놨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서 플러스로 이제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얘기합니다.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기업 투명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도둑이 제발 저렸을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도. 왜냐면은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거 에스크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안에서 리프사가 스스로 보유한 그 거대한 물량을 락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풀 수 없어요. 리프사조차도 못 풀어요. 아무도 풀 수 없어요. 그 누가 될지라도. 예, 신은 풀 수 있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못 풉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제 락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로 얘기했고, 그거 얘기하면서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물량을 되게 많이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공개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공개하는 데가 조금 있겠지만, 또는 부분적으로 살짝 하는 데 있겠지만, 예, 리프사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리프사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예,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리프사가 이런 트랜스페런시, 이런 투명성에서도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다. 사실 그 정도로 우리 굉장히 투명하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듣고 조셉 루빈이 도둑이 제발 저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질문들을 이제 리프 CEO가 방금 답변한 내용의 질문을 던지냐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무례한 태도로 막 비웃으면서 이제 질문 던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CFTC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CFTC는 어떤 의견을 얘기할까? 너희가 60%나 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질문 포인트에서도 되게 조셉 루빈이 리프사를 약간 도와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조셉 루빈이 이거를 시큐리티라고 생각하면은 CFTC를 들먹이면 안 되죠. SEC를 들먹였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얘는 공격하고 싶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리프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부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그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XRP 자체를 리프사가 발행한 거나 다름없고 증권이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CFTC를 들먹이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SEC를 들먹인 게 아니라 CFTC를 들먹였어요. 이게 저희가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예. 일단은 살짝 도와줬어요. 본인도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야, CFTC가 니네 거대한 그 XRP 물량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거다. 되게 중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얘기하고 싶은 게. 리플 CEO가 역시나 항상 그렇듯이 객관적으로 답변합니다. 우리는 CFTC가 아니라 CFTC를 대신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CFTC의 생각을 우리 생각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곧 CFTC의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또 투명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조셉 루빈이 계속 태클을 걸죠. 사실 말 다 했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에스크로로 락을 걸어놓은 게 그에 대한 답변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루빈이 자꾸 태클 거니까 이제 리플 CEO가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언제 팔아? 이더리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셉 루빈이 when necessar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판대요. 이게 말인지 똥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판대요. 필요할 때. 이미 졌죠. 내용상으로. 본인이 감정적으로 우길 수는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쪽이 되게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다 당연히 이더리움 쪽을 얘기하겠죠. 조셉 루빈 쪽. 리프사는 락을 걸어놓고 시장에 약속된 대로 미리 알려줬잖아요. 매달 1일에 10억 개씩 풀린다. 그리고 그거를 분기 보고서마다 어떤 식으로 썼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지 팔았을 때 달러상으로 그거를 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막 판대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죠. 감히 이 주제에 시비를 걸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XRP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또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컨센시스라고 조셉 루빈이 이제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랑 메사리라고 부르는 뭐 이상한 조직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코인데스크와 잠깐 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리플사의 그런 마켓캡이 잘못 나왔다. 그 근거는 뭐냐면 마켓캡은 우리가 보통 시총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더리움보다 사실상 작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어요. 메사리라고 아까 부르는 단체에서. 그 증거로 이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면 리플사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시장에 얼마나 풀고 있는지 본인들 에스크로랑 물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의 리플사는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설명할 게 없다. 쟤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냐. 우리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퍼블릭 레저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XRP2 그 뉴욕에서 라이센스 판매를 획득한 그 자회사는 지금 계정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다 보여요.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뭘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어쨌든 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그 단체를 말씀드릴게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사진이에요. 요 놈. 이 보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블록체인 판이 아직도 썩어 있냐면은 보세요. 이 라이언이라는 이 새끼 보면은 메사리 아까 말씀드린 메사리 거기에서 파운더요. 설립자인 동시에 이거 보세요. 컨센시스 아까 얘기했죠. 조셉 루빈 파운딩 팀 코인데스크 어디에 많이 들어봤죠. 코인데스크 퍼드데스크라고도 부르잖아요. XRP 까는 기사 많이 내갖고 이런 놈이에요. 왜 얘네들이 지랄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얘를 포함해서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셉 루빈이 신나게 까였으니까 이제 복수한답시고 꼬장 부린 거죠. 사실상 감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보를 요청했어요. XRP 세일에 관련돼서 뭔가 구린 거 있으면 제보 좀 해달라 본인한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로 이제 XRP 커뮤니티 한 분이 이거를 달아놓은 거죠. 지랄하지 마라. 지가 스스로 지 무덤 파갖고 자빠져 놓고서는 왜 갈링하우스 욕을 하냐. 그림으로 딱 한 장으로 요약해갖고 보여준 거죠. 진짜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쭉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진짜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메사리, 이더리움, 조셉 루빈 특히 지랄하지 마라. 억지 부려도 안 되죠. 뭐 애기들도 아니고 진짜 성인들이 지랄하면 안 되죠.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식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텔스 페이고 기사가 떴어요. 이거 독어네? 대어라고 돼 있네요. 이 독일 회사인가 보죠? 그러네. 다스 핀테크라고 돼 있네. 이 데어데스 댐댐 디 데어데어디 다스 데스 댐 다스. 이거 4인칭까지 있어갖고 독어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독일 회사인가 봐요. 아니면 그냥 독일 언론에서만 다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문구들 아우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독어 맞나 보네요. 아니 왜 갑자기 독어로 나와? 한국어 좀요. 아 비엔나 독일 기업이 맞네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최근 1월에 새로운 이제 그 유로 엑신뱅크 엑스라피드 파트너 공개하면서 그때 같이 명단에 올라있던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엑스라피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쓰려고 하는 업체인데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CEO인 것 같아요. CEO 맞나요? 아무튼 주요 임직원일 텐데 지금 신분이 안 나와 있네요. 네, 신분이 오스트리아구나. 독일이 아닌가 봐요. 오스트리아면 독일 옆에 있죠. 오스트리아 독어 쓰나요? 제가 한국 촌놈이라 서울 촌놈이자 한국 촌놈이라 유럽도 못 가봤어요. 네, 오스트리아 언어가 독어인가요 설마?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이 주요 임직원은 맞는데 CEO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여기는 표기가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무튼 이 사람이 출처가 같아요. 사진이 걸려있는 거니까. 자 얘기를 하는데 엑스라피드 쓸 거고 처음 구간은 멕시코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냥 그거네요. 뭐 다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라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스페이고라는 업체가 이제 엑스라피드 이제 국경간 사용 가능한 구간이 멕시코와 필리핀을 시작으로 이쪽도 쓰려고 한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조만간 진입할 테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거 이 사람은 자료는 참 잘 찾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참고로 엑센추어가 이 엑센추어 사이트 보이시죠? 보시면은 나와 있죠. 리플사의 이제 크로스보더 관련된 B2B 페이먼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제 이게 왜 리플사 설명인지가 like 리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변화는 이미는 아니구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엑센추어는 생각한다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엑센추어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리트윗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관련된 게 있어갖고 뒤로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엑센추어 공식 입장 보이세요? 엑센추어 아티클에 보면은 이 리플사 솔루션 관련된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이거 설명하면서 컨클루전 결론에 뭐라고 냈냐면 얘네 장난 아니에요. 카르프딥 그냥 즐기래요. 사이즈 더 데이 그리고 리플사 파트너 은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극찬이에요. 그냥 리플사 파트너 뱅크들이 은행들이 이뤄낼 것이다. 카르프딥 그냥 즐기라는 겁니다. 극찬의 결론을 냈어요. 엑센추어는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요거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십시오.
그렇게 막 삼류 회사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검색해보시면 이 정도의 감탄사는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런 회사가 리프사의 솔루션에 대해 저렇게 공식적으로, 이 아티클은 참고로 날짜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8년 10월 30일 날 아티클이에요. 얘네 공식 사이트에 올라있는. 네. 한번 액센추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그냥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다, 리프사를 이렇게 극찬한 회사, 액센추어 뭐하는 회사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도의 감탄사는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댓글도 달아주셨죠. 어떤 내용이냐고. 이게 맞아요. 이 박님이, 쨍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요건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길게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위해서 늦은 시간에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펜실베니아,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약간 법이 달라요, 서로. 연방 법원이 따로 있지만은 일단 주마다 법을, 그 주에 있는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이 그 주의 법을 따로 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냐면은 보세요. 보면은 security, 이거 줄여갖고 이제 DB and securities인데 DOBS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은행 관련된, 뱅킹, 은행 관련되고, 그리고 증권 관련된 이 부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부서, 해당 부처에서 그 얘기를 했단 거죠. 확실하게 클리어파이 해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크립토 익스체인지, 암호화 거래소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뭐냐면 머니 트랜스미션 라이센스, 이거 운영할 때 해당 주에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왜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미 작년 8월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뭐죠? 바로 비트렉스 때문에 알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을 기억해보세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스토리를. 작년 8월 중순쯤에 엑스라피드 뉴 파트너 거래소라고 코인스PH, 그리고 빗소, 그리고 하나 공개된 게 미국의 비트렉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트렉스가 이 방금 말씀드린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공개되기 전에 바로 직전부터 공지를 하나 했었어요. 뭐죠? 원래 없던 USD, 바로 미국 달러 페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파트너 거래소 소식이 터지면서 그때쯤에서 공식적으로 USD 달러 페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주가 됐던 게 아니죠. 제 기억에는 열 몇 개의 주만 해당이 됐는데요. 그 중에 바로 펜실베니아가 꼈었고, 펜실베니아는 약간 특이하게 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펜실베니아는 기업 고객한테 제공이 됐어요. 제가 PNC뱅크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죠. PNC뱅크가 펜실베니아라고. 네,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었죠. 만약에 이게 확실하지 않았으면은 기업 고객한테 제공 못했을 거예요. 쓰는 거를. 그죠? 자,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리프사 비즈니스랑 그 비즈니스 모델이랑 리프사가 하는 사업, 그리고 XIP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식들이 아니라 보면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점점 이제 변하고 있죠.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 뭔가 자꾸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트리밍 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나스닥 CEO 관련된 기사 나왔는데, 이제 글로벌 커런시가 될 거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얘기했죠. 나스닥 CEO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파트너십 했죠.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진입을 하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기사 내용이 있네요. 이 CEO가 더 글로벌 커런시 오브 더 퓨처라고 얘기를 했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스닥도 뭔가 먼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뱅크 XRP. 이 사람이 나스닥을 되게 사랑해서 관련된 거를 많이 올리는데, 이 사람이 올린 사진에 나스닥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고 가죠. 나스닥이 중심가에서 대놓고 광고를 계속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트윗을 얼마나 하는 거야? 하루에 몇 장을 올리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엄청 많이 올리네. 나스닥 사진 좀, 요거. 보이시나요? 나스닥 써있잖아요. 아마 뉴욕 거리인 것 같은데, 나스닥. 블록체인, 메이킹, 트랜잭션스, 세이퍼 앤 패스터. 이미 얘네는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내일을 다시 써라 막 하면서 나스닥에 광고를 하고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겹게 많이 저한테 들으시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얘기입니다. 특별할 건 없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재탕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사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지금 보이시나요? 어디에서 보도자료 낸 건지? HSBC예요. 여기에서 보도자료 낸 거예요. 보도자료. 출처가 여기에요. 1월 10일 올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 SABB라는 곳이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의 약자로 SABB라고 써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공개된 게 리플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예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18. 작년 바로 11월 15일쯤에 있었던 그 페스티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리플사 파트너십인 게.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얘기 못했던 거. 이 부분. 보면은 이 사람 그 SABB 그쪽 사람이에요. 알 자르보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센트럴뱅크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아랍에미리트야. 얘는 사우디 쪽 은행 사람이잖아요. 아랍에미리트 하면서 유징어 크립토커런시 보이시나요?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그 중앙은행 짬뽕에서 둘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기존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재차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 라이브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것과 관련된 게 작년 말에 트위터로 공개가 됐었죠. 이미 그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에 뭘 썼다? 디지털 에셋을 세르먼트로 썼다는 것도 공식 트위터에 공개를 했었고, 얘네 뭔가 되게 냄새가 나고 있죠. 여러 면에서. 그냥 단순히 한 개만 던져놓고 뭔가 출처도 불분명한 거 던져놓은 게 아니라 출처도 명확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 SM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번 아티클 바로 HSBC에서 올해 1월 10일 날 발행한 아티클인데, 거기서도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SABB에 있는 주 임직원이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출처가 명확하죠.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할 때 크립토 커런시 썼대잖아요. 크립토 커런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르먼트로 썼다는 거예요. 세르먼트로. 크립토 커런시는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가격이 존재하는 애잖아요. 페이먼트 하는데 페이먼트는 청구서 같은데 그걸로만 썼으면은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를 썼다는 얘기는 세르먼트로 썼다는 겁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진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오피셜로. 하지만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왜냐면 사우디 작년 2월에 사우디 중앙은행이 뭐 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리플사 파트너십 맺고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우디 내에 있는 모든 사우디 뱅크들이 쓸 수 있도록 에듀케이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받았죠. 그걸 하려고 장려를 했죠. 완전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나서서 장려를 했어요. 그 나라.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서로 CBDC 연구를 하면서 이제 크로스 오버 페이먼트를 개혁을 하려고 분산자 관련된 거, CBDC 관련된 거 연구를 했고, 사우디 사마에 있는 그 스웰 때 참여했던 고위 임직원이 그 사람 작년 10월에 그 기사에서 보여드렸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때 라이브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그리고 뒤에 문구가 더 파격적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곧 글로벌 스케일.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 전 세계에 적용할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We have just gone live end of December 2018년이에요. 12월. 2018년 12월 말에 라이브로 들어갔대요, 이미. 보이십니까? 아직 오피셜이 없어요. 이거 관련된 거 도대체 크립토 커런시 못 썼는지 없는데,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격의 중동.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뭔가 해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해준다는 게 저는 항상 가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프사 비즈니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얘네가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XRP를 가장 먼저 쓰는 은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진격의 중동이에요. 뭔가 되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얘네는. 자,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비트스탬프 알고 계시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데 얘네 그 펀딩 자금 관련돼서 뭔가 쓰기 위해서 요 은행과 요 마크죠. 이 트레이드 마크인 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이걸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이제 BTC, 이 비트코인을 펀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파트너 내용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개 안 돼서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BTC를 이제 옮길 때 이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서 이제 역시나 XRP를 통해서 빠르게 브릿지 시켜갖고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디테일하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대머리, 문어 대머리가 보여서 그런데 정말 싸가지 없죠. 양심의 털난 이 문어 대머리. 조셉 루빈. 자, 다음 소식은 코인필드 얘기인데, 코인필드는 그 기억하시나요?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인 디르함상을 갖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 디르함, 아랍에미리트의 디르함 법정화폐 쌍을 XRP만 유일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래소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도 역시 그런가? 자, 셀렉트 마켓. 그렇죠. 역시나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 아이, 사라졌네요. 아이고. 보이시죠? 아랍에미리트의 법정화폐 쌍은 유일하게 XRP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 냄새가 신나게 나죠? 볼륨은 한 12만 개, 24시간 기준으로. 한 400원 치면은, 300원이라고 계산할까요? 그냥? 공 2개 붙고 100만, 1000만, 3000만 원. 볼륨은 아직 너무 작아요. 진짜 작다. 어쨌든 그런 거래소고, 여기 같은 경우는 XRP 베이스 커런시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잠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보이시죠? XRP 베이스 커런시 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XRP 자체 베이스 커런시로 쓰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아까 내용 보시면은 캐나다 거래소인데 지금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죠. 57개의 트레이딩 페어를 갖고 있고, 101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6개의 XRP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디람쌍을 제공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엑스라피드 쓰려면은 거래소에서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쌍을 제공해야지 그걸 활용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유니크레딧. 이거는 바로 리프사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이 크로스보더 관련된 거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 관련된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특별히 리플사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리프사 파트너십이 돼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얘네도 준비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도 노리는 게 지금 SMB죠? 뭐죠? 이제 중소기업. 우리나라 말로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작은 기업이라던가, 예, 중사이즈, 중형 기업들. 거기를 이제 노리면서 이걸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프사가 공식으로 아직 언급이 없어갖고. 이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썼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트레이드 파이낸스예요. 중요한 거는. 예, 무역금융 쪽에 관련돼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트랜잭션을 처리했다. 근데 얘네 보면은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런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이 내용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옥토버 10월에 스탠다드 차티드가 알렸대요. 어나운스 공지를 했대네요. 콜라보레이션 위드 HSBC. HSBC가 얘네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뭐 FX 에브리웨어인가? 그 솔루션 만들어갖고 블록체인으로 처리한 게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와 콜라보레이션 협력해서, 예, 그리고 다른 서버롤 아더뱅크가 어디 뱅크인지 이제 목록이 안 나 있는데 어쨌든 롤아웃 했대요. 블록체인 파워드 트레이스 파이낸스 솔루션.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면 스탠다드 차티드는 리프사 솔루션 엑스커런트 쓰고 있죠. 예, 전체 사이즈를 쓰고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아닐 텐데 엑스커런트 일단 쓰고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죠? 그 미쓰비시 뱅크가 보고서 낸 거에 스탠다드 차티드가 협력해갖고 싱가포르에서 쓴 적이 있죠. 작년에 그 보고서가, 공식적인 보고서가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엑스커런트 쓴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트레이드 파이낸스 블록체인 기술의 플랫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이퍼레저 패브리거나 R3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다른 이 기존 간에, 그러니까 기존의 뭐 블록체인도 전혀 아닌 원래 레가시 금융기관들이 쓰던 레가시 시스템, 그 시스템과도 호환이 되려면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상호 호환 연결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ILP. 바로 ILP 기반으로 된 엑스커런트가 딱 제격이죠. 은행들한테는. 은행들을 위해서 만든 솔루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런 거 쓰면 쓸수록 엑스커런트 활용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항상, 우리가 가장 필요로 건 XRP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XRP를 쓰다가 XRP를 쓴다. 그냥 쓰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치 우리가 어떤 방이 어둡다고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이 하나 딱 켜지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융은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XRP 그냥 안 쓰다 스위치 올리듯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막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요, 지금 은행들이라던가 아니면 크로스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금융기관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페이먼트예요. 페이먼트.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엑스라피드가 진짜 획기적인 세틀먼트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더 크지 않아요. 은행들은 지금 당장은. 왜 그러죠? 페이먼트가 느려요. 페이먼트. 세틀먼트는 여러분들 프리펀딩으로도 리얼타임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프리펀딩 개념 자체가 뭐죠? 상대 금융기관에다 내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달러를. 이미 상대방 금융기관에 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틀먼트 어렵나요? 미리 돈을 보내는 게 있는데 이 계좌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되잖아요. 세틀먼트 할 만큼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리얼타임 가능해요. 근데 왜 지금 돈을 보내면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든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뭐 아프리카에 돈 보내면 2주일에서 막 4주까지 걸리기도 한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내면 한 3, 4일 걸린다. 워킹데이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페이먼트가 느려서 그래요. 누구 때문이죠? 스위프트. 스위프트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느려서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한테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으로 되는 거예요. 이 느려 빠진 거. 네. 니즈가 당장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과정을 말씀드리냐면 요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불인 요거를 해결해 주면은 이 뽕맛을 보죠? 페이먼트 뽕맛을 보죠? 당연히 시선으로 여기로 갈 겁니다. 프리펀딩 해놓은 세틀먼트 영역으로. 이 뽕맛을 보면은 우와 페이먼트 기존보다 대충 엑스커런트 쓰면 최대 60%까지 저렴해진다고 하죠. 기존 방식보다.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고 빨라. 리얼타임이네. 우와 뽕맛 지린다. 이러면서 이제 프리펀딩엔 돈을 마구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니즈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제가 매번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탄생하고 나서 그게 활성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죠 시장이? 택배, 물류 서비스. 물류 서비스 되게 느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우리 막 정신 차려 보니까 오늘 주문해 놓으면 내일 당장 도착하잖아요. 뭐 제주도나 이런 도서 지역 아니면은 웬만한 중심 지역 지방이더라도 뭐 세종시, 대구, 부산 이런 데면 웬만한 거는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주문해버리면. 그거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기존과 다르게 리얼타임으로 anywhere, anytime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야밤에도 되고 어느 장소든 우리가 핸드폰이든 노트북, PC, 단말기만 있으면 뭐든지 사고 싶은 거 주문할 수 있죠. 판매자한테. 네, 이게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그렇게 이어지고 거기가 발전한 거예요. 물류가.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먼트 뽕맛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세틀먼트 쪽으로.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생기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연관성을 IIP 기반이라서 뭐 이런 연관성을 가져서 막 그 사이에 XIP 레저가 들어가서 세틀먼트로 쓴다 이런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체 숲을 보는 차원에서 비즈니스적인 관점, 바로 은행들의 니즈에 기인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 수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선택을 할 거죠. 세틀먼트, 이제 페이먼트 뽕맛을 다 보게 되면은 이제 세틀먼트 쪽으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텐데, 예, 거기에서 뽕맛을 누릴 때 과연 뭘 선택할 것인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미래일이라 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CBDC 얘기도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리죠.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 머리에 꿀밤 한 대 놔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얘기한 거면 또 모르겠는데 한낱 기업과 한낱 회사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세틀먼트로 쓴다? 예, 참 힘들죠. 그 유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어떻게 그 한낱 회사가 갖고 있을 거죠? 중앙은행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죠. 힘든 얘기입니다. 그것만 봐도. 자,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설명드려 갔고요. 우리 벡트 나왔네. 이놈의 벡트. 벡트는 진짜 얘네 아리달송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미 예정했던 날짜는 지났습니다. 얘네는 24일에 예정했는데, 잠깐 이거 확대해놓고 얘기를 하죠. 24일에 예정했는데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얘는 뉴욕에서 주활동 무대니까 뉴욕 시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한 25일쯤 되기 때문에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정일에 지난 상태인데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연기됐으면 연기됐다는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승인됐어요 여러분들 갑시다 브라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한 채 열심히 요즘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시는 이거죠. 채용 공고를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진짜 귀여운 친구들이죠. 정말 귀여운 친구들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구인 광고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걸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거나 얘기 들은 내용일 겁니다. 아무래도 연기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구인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것들 인력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뭘 했냐 만든 게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 구인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은 어쩌면 CFTC한테 피드백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절차가 그렇게 되죠. 뭔가 법에 해당 국가의 법에 뭔가 있어요. 뭔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보통 승인 절차 밟을 때 신청 서류를 내고 그에 따른 증빙 자료들 그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바로 우리가 흔히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법적 요구사항이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겠죠. 우리 이거 할 수 있게 허가 좀 해주십시오 나라님 하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그런 신청 절차가 있는 것들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법적 요구사항 뭐 어떤 부분이 너희가 좀 미흡하네 그래서 이거 디나이다 그러니까 승인해줄 수 없다 다시 준비해서 갖고 와 이러거나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CFTC한테 디나이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미흡하다 그 피드백 받고 나서 구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가능성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일단은 연기라고 봐야죠. 왜냐면 예정일보다 이미 늦었으니까. 일단 뭐 당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저쪽 시간 기준으로는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은 화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픈을 하더라도 연기됐던 건 맞죠. 한 3일 정도 딜레이 됐으니까. 예. 어쨌든 연기된 거는 이제 기정사실된 상황인데 얼마나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지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얘네가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구인 광고 때리는 거 보면은 포기를 안 하고 있죠. 할 생각이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아리달송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기됐으면 연기됐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이제 구인 광고를 때리고 있으니 참 웃기기만 한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꿀밤을 놓고 싶어요. 팩트도 아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기다리는데 연기됐으면 연기됐다고 공지를 하던가 아니면 승인이 약간 딜레이 된 거면 승인 다음 주에 될 거예요 라고 하던가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았어요 자랑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속타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도 모른 채 본인들 하고 싶은 사업만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 공지가 없어서. 연기를 할 거면 적어도 하겠죠. 이번에 돌아온 평일 중에 연기됐다는 공지를 하던지 하겠죠. 일단은 지금 아리달송한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이러니까 아리달송한 거예요. 이 벡트의 모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체인 이 IC인데 이 보세요. 얘네 한 거 보면 이 블록스트림이라고 뭔가 만들었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뷰를 제공하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보러 갈까요? 되게 재밌어요. 얘네 보이시죠? IC 크립토커런시 데이터 피드라고 해갖고 뭔가 하나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 히스토리컬 데이터도 제공하고 밸류 측정하는 거 관련된 거 보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중에
XRP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새끼들 리플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이 금융 업무 한다는 양반들이 회사 이름과 암호화폐 이름을 구분을 못하나. 아니 구분했는데 일부러 리플을 적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리플이란 이름이 더 유명하니까 XRP보다.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죠. 이 씹스캠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떨거지 같은 스캠이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트 커런시도 이렇게 굉장히 많죠. 터키아도 있고 우크라이나 달러, 뭐 싱가포르 달러 굉장히 많죠. 한국 원화도 있네요. 얘네가 뭘 하려고 하기는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참 웃기죠. 근데 아무런 공지가 없다는 거 아리달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거는 그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 문어대머리, 이 싸가지 없는 문어대머리 양심에 털났죠. 그 관련된 기사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세요. 이거는 UBRI라고 그 대학교들이랑 계속해서 파트너십 연구거래 같은 거 관련된 거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추가된 겁니다. 지금 관련해서 리프사가 지금 이렇게 리트윗을 해놨죠. 그래서 대학교랑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죠. 그 중국의 칭화대도 지난번에 추가됐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 대학교에 투자를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 당장 단기적으로 파급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장기적인 롱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는 자명하죠. 대학교들에게 이런 투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는. 좋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루 CEO죠. 이 사람이 또 아리달송한 거 남겼어요. 이거 뭔가 얘기했나요? 뭔가 서프라이즈한 게 공개될 거다 조만간 소식이 이런 걸 남겼는데 얘기가 딱히 없죠?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좋은 놀라운 소식이 뭐죠? 곧 밝혀질 거라는데 얘기가 없네.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뭔가 기대되게 하는 거를 올려놨어요. 궁금하네요, 저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유럽 쪽에 이 댄 몰건이 지금 유럽 쪽에 레귤레이션 관련된 리프사 직원이거든요. 원래 영국 정부기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참여해갖고 이 블록체인 for EU라고 이게 아마 에이다 쪽도 있죠. 넴이랑 에이다 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다 있죠. 에이다랑 이거는 어떤 암호화폐인가요? 이머고? 에이다 관련된 사람이네. 여기는 어딘가요? 패치 AI? 이건 넴이고. 어쨌든 XRP를 사용하는 리프사, 에이다, 그리고 넴, 그리고 패치 AI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제 유럽 쪽에 레귤레이션 관련된 걸 좀 뚫어보려고 같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데 회의를 했나봐요. 오피셜 런치를 했다고 합니다. 첫 회의죠. 공식 첫 출범 소식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기념사진 이렇게 찍었네요. 여기서 잘 활동해서 유럽 쪽을 잘 뚫어주면 좋겠어요. 영국은 사실 이미 클리어한데 문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죠. 잘 뚫어내야겠죠, 이 사람들이. 화이팅. 그리고 몬트레이드라는 곳에서 XRP 장외 거래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로빈후드는 여러분들 아마 소식 들으셨을 텐데 리프사와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로빈후드도 캐나다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이제 뉴욕 쪽에도 이제 발을 내딛겠죠. 뉴욕 쪽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 고객을 노린다기보다는 뉴욕에 있는 월가 대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쪽에 라이센스를 받은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하원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관련돼서 소식을 많이 전달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지금 미국주 중에 하나가 지금 크립토커런시를 유틸리티 코인으로 디파인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번 봐야겠다. 새로운 클래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증권법을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죠. 여기 나오죠. SEC와 CFTC가 나오지만 이 크립토커런시를 2주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증권법에 적용을 받기 힘들 겁니다. 법상으로 약간 제외가 됐다고 봐야겠죠. 핀센이 언급되네요. 핀센, they are generally money. 그치.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네, 그냥. SEC는 증권을 여기고 있고, 크립토커런시를. 핀센은 그냥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CFTC 관점은 상품이다. 근데 이제 상관없죠. 새로운 클래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 전파가 되죠. 그리고 이 퍼드데스크는 말씀드렸다시피 퍼드데스크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메사리 그리고 그 컨센시스의 조셉 루비 그 문어 대가리 싸가지 없는 문어 대가리와 함께 아주 그냥 그 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쓰레기 기사예요. 게이트허브가 기억나시나요? 게이트허브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리플 CEO와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조만간 흥미로운 소식을 전달하게 될 것 같다고 채널 고정을 외쳤잖아요. 트위터에. 아직 그 소식을 얘기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는 이게 그 소식을 전달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가갖고 이 차인혁이라는 분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SK텔레콤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려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막 이렇게 좀 궁금하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 감질맛 나게 이런 거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SK텔레콤이랑 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4분기 보고서 이건 2부 때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한 것 같네요, 설명을.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까? 이거 제가 그 다보스 포럼 리플 CEO 나온 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공개된 게 있어서 그 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올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진행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블록체인이 이제 적용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가 드러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참여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리플 CEO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이제 적용돼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려면 적어도 5년을 얘기한 거지 가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5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리고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갤럭시 S10의 유출 화면이라고 올라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그때 영국에서 상표 출원했다는 거, 이 키스토어,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 상품명 언급이 되죠. 보면은 지금 사진에 나와있죠. 지원되는 크립토커런시는 이더리움 하나밖에 없는 기기 유출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일단은 요 손가락들 보이나요? 실루엣이? 지금 다른 스마트폰 같은 걸로 찍었죠. 보면은 이게 일단은 조작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오피셜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황상 가능성이 되게 높죠. 참고로 이 블록체인 키스토어 상표권은 국내에도 이미 작년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2월 20일 날 공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공개되면은 만약에 이 블록체인 하드웨어 지갑을 포함을 했으면은 분명히 자랑을 할 겁니다. 이 지갑이 포함이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려 봐야겠죠. 만약 포함했으면 공개 날에 이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뭐냐면은 그거 어디 갔지? 되게 중요한 건데. 대뇌 검색해야겠다. 그냥 이 사람 거. 영국 쪽 얘기해요. 영국 쪽. 네. FCA는 여러분들 이거 어딜 것 같아요? 네. 여기 써있죠.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거 영국 쪽 금융당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 댄, 아까 설명드린 댄, 이 영국 정부에서 일하던 리프사에서 유럽 레귤레이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건데 이 방금 보신 FCA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1월 23일 날 남겼습니다. 네. 이 가디언스 그러니까 가이드죠. 일종의 가이드인데 이 컨설테이션 페이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종의 방향성 제시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에셋에 대한 방향성 제시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어디 있지? 요약으로 나와 있나?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예, 이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면 되는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티클이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양반들? 여기 있다. 이게 요약본인데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영국에서는 크립토 에셋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익스체인지 토큰이랑 시큐리티 토큰이랑 유틸리티 토큰. 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이거는 해당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보면 돼요. 익스체인지 토큰 유저 DLT 플랫폼 그리고 not issued or backed by central bank. 예. 그러니까 이 센트럴 뱅크에서 발행한 CBDC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닌 거. 그리고 다른 센트럴 뱅크에서 발행한 것도 아닌 거. 그 익스체인지 토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얘로 비트코인 들었잖아요. 라이트코인이랑. 딱 이런 애들이 해당되죠. 유틸리티 토큰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DLT 플랫폼에서 쓰인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지금 XRP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보이거든요. 요거는 절대 못 들어가고. 예. 되게 긍정적인 신호탄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방금 설명드리던 걸 마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얘기할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호가 좋은데 요거 아니면 요걸로 분리될 것 같아요. XRP는. 그래서 약간 MMO에서 아까 댄한테 공식적으로 그냥 질문을 했거든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뭉차사죠. 아무 얘기 없습니다. 예, 공식 언급은 상당히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식 언급은 항상 피해요. 리플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거 역시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유틸리티 토큰이든 익스체인지 토큰이든 둘 중에 하나로 속할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아니니까 영국에서는 진짜 완전 클리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이 페이퍼 자체가 언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예, 요 일정 보이시죠? 4월 5일까지 예, 컨설테이션 클로즈 이게 닫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돼, 이전까지. 그리고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실제 정책에 적용되는 건 2019년 여름이에요. 브라보. 영국은 완전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여름 돼서 저게 딱 정리가 되는 순간에 완전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일단은 얘네 지금 여기에 내용도 같이 보셨지만은
DLT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 은행도 그러고 있잖아요. 리프사랑 같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 영국이 완전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 없이 클리어해지는 거는 지금 흐름대로 쭉쭉쭉 가서 이 지금 보시는 대로 여름에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로 정리되는 순간에는 영국은 끝!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증권이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는 순간에.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예, 소식들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1시간 넘었습니다. 헐헐. 가치가 없는 거랑 이 자산들을 어떻게 분리하냐랑은 좀 다른 문제죠. 예.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크립토 에셋, 새롭게 탄생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거를 커머디티로 볼 건지, 시큐리티, 증권으로 볼 건지, 아니면 새로운 클래스, 아까 보셨죠? 그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건지, 그거를 정의하겠다는 거죠. 지금 법에는 적용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거랑 별개 문제죠, 가격과는. CBDC를 얘기하는 거네요, CBDC. 아니요, CBDC 자체의 출현은 나쁜 건 아니에요.